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잡박사전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구조 속에서 직업의 모습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다라는 개념은 점점 멀어지고 한 사람이 여러 직무와 커리어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스펙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나만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방향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현장의 이야기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일과 커리어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입보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채용 시장에서도 실무 경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단기 인턴이나 계약직을 통해 경력을 먼저 쌓으려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 수준이 깊어지면서 입사 전 준비해야 할 스펙과 경험이 늘어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구직자들은 취업과 동시에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직업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기 근속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직과 커리어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연봉과 워라밸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들을 함께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신가요? 최근 광고나 방송, 심지어 뉴스 진행까지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는 가상인간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표정은 물론이고 목소리와 표정까지 실제 사람과 거의 구분이 어려워질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인간은 과연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직업, 디지털 휴먼 디자이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디자이너는 사람의 얼굴, 표정, 움직임, 그리고 목소리까지 가상으로 구현하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세밀하게 설계하는 그런 게 핵심인데요. 3D 모델링, 모션 캡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눈 깜빡임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정교하게 구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은 광고 모델, 쇼핑 호스트, 상담원, 그리고 방송 진행자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휴먼은 24시간 언제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실수나 컨디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인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패션, 금융,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기업에서는 디지털 휴먼을 고객 상담에 활용해 기본적인 문의를 24시간 응대하고 있고요. 또 패션 브랜드에서는 가상 모델을 활용해 신상품을 홍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휴먼이 뉴스 앵커로 등장하거나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휴먼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직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휴먼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의 얼굴과 움직임을 이해하는 디자인 감각과 또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3D 그래픽, 영상, 애니메이션 등 기술적인 이해도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되면서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디지털 휴먼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가상 존재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휴먼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지금, 이 새로운 직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바로 전승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절차죠.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준비하다 보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은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고 내용도 길게 느껴져서 꼼꼼히 읽어보기보다는 대충 확인한 뒤에 서명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첫 취업일수록 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혹은 괜히 질문했다가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의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입니다. 즉, 내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두 이 문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근무 시간이 계약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에도 결국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 처음 들었던 조건과 다르다거나 이건 몰랐던 부분이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게 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임금 조건입니다. 급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까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급인지 아니면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급일이 언제인지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주 며칠 근무인지, 그리고 휴게 시간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연장 근로 가능 여부나 야근, 주말 근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입니다. 입사 후 예상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근무지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점 이동이 포함될 수 있는지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기간, 연차, 휴가, 수습기간과 수습급여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두로 들었던 조건과 계약서 내용의 차이입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계약서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나중에 바뀌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수습기간 조건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처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는 건데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기보다는 회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눈치 보거나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는 반드시 환불을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파일로 따로 저장해두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출발선에서의 선택이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계약서는 그 시작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쌓이면 결국 나의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나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직장 생활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채연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작성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임명장인데요. 오늘은 이 임명장을 붓글씨로 작성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귀한 직업, 폐경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폐경사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직접 붓글씨로 작성하는 공무원입니다. 단순히 글씨를 쓰는 걸 넘어서 글자의 균형과 배열, 완성도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인데요. 이후 대통령 직인과 국세를 날인하고 임명장 기록 관리와 수여식 준비까지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1년에 약 4,000에서 7,000장의 임명장을 작성할 만큼 업무량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 나와는 잘 맞을까요? 무엇보다 서예 실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글자의 균형과 미적 완성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끈기, 그리고 단 한 장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정확성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또 임명장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그 무게를 이해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겠죠. 실제로 한 필경사는 수천 장의 임명장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다칠까 봐 운동도 장거리 여행도 자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를 찾고 있을까요? 폐경사는 채용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직업인데요.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나 서예 또는 미술 전공 석사 학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서류와 필기 시험을 통과한 뒤 실기 평가를 통해 실제 임명장 작성 능력을 검증받게 되는데요. 한글 서체와 글자 배열, 완성도 등 필경사로서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선발에서도 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자랑하면서 선발 과정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경사는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정부 인사기록 관리와 임명장 관련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직업은 1962년 이후 현재까지 단 5명만 선발됐을 만큼 매우 희귀한 직군인데요. 최근에도 약 15년 만에 신규 선발이 이뤄졌을 만큼 채용 자체가 드문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며 한 사람이 맡게 되는 역할과 그 책임이 굉장히 큰 직무입니다. 사실 필경사는 오랜 과거부터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전달해온 역사 깊은 직업이기도 한데요.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남기는 그 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손으로 완성되는 이 기록의 가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교함과 책임감이 만들어내는 직업이죠. 필경사의 세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잡토크, 일의 미래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안전성과 연봉, 그리고 근무 환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었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전문 영역까지도 자동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일의 기준과 직업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달라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나령, 전승연 아나운서와 함께 변화하는 일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로 인한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령 아나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업무의 자동화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처리하던 데이터 정리, 문서 작성, 고객 응대와 같은 업무들이 이제는 AI를 통해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는 줄어들고 사람은 보다 창의적이거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업무 효율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기술을 대체 대상이 아닌 협업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AI가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승연 아나운서, 이런 변화가 직업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지는 직업과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한 직무는 점차 축소되는 반면 AI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직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분석, AI 트레이너, 디지털 콘텐츠 기획 등 기술과 결합된 직업군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하나의 직업에 머무르기보다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직무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앞으로의 직업은 하나의 틀에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직업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까요? 나령 아나운서가 대답해 주시죠.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AI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또한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사고력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 능력까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의 인재는 기술에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정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AI 시대의 일은요, 단순히 기술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에 따른 기준까지 함께 바꿔 나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유상아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예전엔 직업, 직장, 커리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면 요즘엔 그 의미가 조금씩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회적인 역할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직장은 업무 수행 능력과 인간관계를 같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커리어는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소개할 인물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멋지게 깨뜨린 인물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개그 콘서트에서 안다 박사 김 박사로 큰 인기를 끌었던 KBS 16기 개그맨, 치과의사 김영삼 원장입니다. 현재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가 아닌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로 두 번째 커리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개그맨 데뷔는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전공이 수련의 시절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도전했던 개그맨 공채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한 것이죠. 당시 공채 제한 연령이었던 27살의 턱걸이로 합격한 그는 내내 책상에만 매달려야 했던 공부벌레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로운 개그맨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웃나라 재팬에는 재팬이 많아요. 전 세계를 들고 올게요. 와 같은 특이한 언어 유희를 통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동기들과 함께 엑스트라를 출연하기 위해 투닥거리던 그 열정적인 순간들을 가장 그리운 순간으로 꼽습니다.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2004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행을 택해야 했습니다. 1년 뒤 귀국한 그는 자신의 본래 전공이었던 치의학 분야에 매진을 했고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진료만 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개그맨 시절 다져진 말하고 쓰는 능력을 통해 강단에서 외래교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치과 가기 두려워 안다 박사의 알기 쉬운 치과 상식 등 9권이 넘는 서적을 집필하며 치과 건강보험의 달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치과의사가 된 이후에도 과거의 미안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련을 중단하고 개그맨의 길을 갔던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무교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팟캐스트인 나홀로 원장실의 DJ로 활동하며 치과계의 시사적인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작은 방송이지만 다시 입담을 뽐낼 수 있어 행복하단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개그맨에서 치과의사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직업을 하나의 커리어를 묶어낸 김영삼 원장.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정해진 직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개그맨과 치과의사, 얼핏 보면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아픔을 치료한다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전부일까? 라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새로운 꿈이 본업과 너무가 달라서 망설이고 계시진 않은가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다재다능함은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 하나를 꺼내보는 이 시간이 훗날 여러분의 커리어를 가장 빛나게 할 반전의 서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일자리에 변하는 경제 흐름과 산업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로 보는 일터를 통해서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핸드폰으로 터치 한 번이면 배송은 하루 만에. 이제는 익숙한 생활인데요.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상품을 전달하는 물류 산업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빠른 배송 경쟁으로 물류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중심엔 대형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물류센터는 분류, 포장, 출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산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며 현장의 작업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단순한 반복 작업이 줄어든 대신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과 전체 공정을 조율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는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연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장에선 속도와 정확성을 함께 관리하고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경험 많은 인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쇼핑의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모바일에선 상품을 직접 검색하기보다 추천과 콘텐츠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늘며 일자리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보여주는 역할, 영상과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 직무, 그리고 사용자가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드는 기획과 디자인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물류 현장의 변화와 모바일 쇼핑의 확산은 서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일자리의 성격을 함께 바꾸고 있는데요.
이커머스의 성장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은 일의 영역을 데이터와 콘텐츠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일터에서는 물건을 빠르게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연결하는지까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커머스의 성장과 모바일 쇼핑 확산은 물류부터 이 콘텐츠까지 일자리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속도와 정확성은 물론이고 데이터의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여주는 능력까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령 아나운서가 요즘 직장인은 왜 조용한 퇴사를 선택하는지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요즘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용한 퇴사, 이른바 quiet quitting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필요 이상의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를 떠나지는 않지만 일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터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나 충성도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면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민지 아나운서, 이 조용한 퇴사, 이 현상을 단순히 책임감이 줄어든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화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걸 책임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업무라든지 그리고 불합리한 조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개인의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승현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몰입도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조직 문화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추가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지 않겠다, 또 업무 시간 외에는 일과 분리하겠다라는 응답을 보였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식이 특정 세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MZ세대의 특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경력직이나 중간 관리층 자층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일을 바라보는 기준이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과도한 업무는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의 양보다 일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 네,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을 삶의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아니라 앞으로 일보다는 좀 더 하나의 요소다라고 보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일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과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개인은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도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균형이 필요하겠고요. 기업 역시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퇴사는 단순한 근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관과 일터 환경이 함께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앞으로 일터는 개인과 조직이 서로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나령 아나운서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승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 이직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다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평생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현 아나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요즘 직장인들의 이직 트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직이 하나의 전략이 된 지금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직이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경력 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에 대한 인식 자체도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민지 아나운서, 이직이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보상과 성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연봉에 대한 가치를 많이들 두고 있죠. 대기업,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든지 점점 더 연봉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곤 하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보다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올려나가는 이런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전략들이 빠르게 속속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T나 플랫폼 산업에서는 이직 자체가 하나의 커리어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거죠. 네, 말씀처럼 이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전략이 된 시대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나령 아나운서, 이런 변화 속에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기회가 늘어난 만큼 불안정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안정성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직 증가 현상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성과 중심으로, 개인은 기회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인력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이직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중요한 변화이겠습니다. 이제는 특정 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언제든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직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직을 결정하는 기준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연봉이나 직급이 가장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근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 그리고 워라밸처럼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민지 아나운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직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직을 할 때 결정하는 요소가 연봉뿐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또 만족감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근무 환경이라든지 유연한 근무 형태가 이직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일의 방식과 삶의 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응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나령 아나운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 역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봉뿐 아니라 근무 환경과 또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인재 이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직 증가 현상은 단순히 직장의 이동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화에 좀 집중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개인의 선택과 함께 기업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직업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특성과 산업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집을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꿔놓은 플랫폼, 오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SNS를 보실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의 집은 단순히 구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 집은 2014년에 시작된 국내 대표 인테리어 플랫폼입니다. 일반 쇼핑몰과는 달리 오늘의 집에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꾸민 집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가구나 소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바로 유저 참여 콘텐츠, UGC 전략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집을 찍어서 올리고 그 콘텐츠가 또 다른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이자 영향력 있는 사용자가 됩니다. 이런 구조는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광고 없이도 지속적인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늘의 집이 단순한 인테리어 앱을 넘어서 취향 기반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패브릭, 심지어 이사와 시공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집을 꾸미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전략입니다. 특히 MZ세대에게 오늘의 집은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공간을 찾는 도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콘텐츠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속에서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입점 업체 간 경쟁 심화, 리뷰 신뢰도 문제,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 관련 분쟁 등 플랫폼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집은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해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플랫폼,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이 앞으로 우리의 집과 취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끔 쉼과 즐거움도 중요하겠죠. 다음은 전국의 다양한 행사, 축제, 전시 그리고 맛집까지 소개시켜드리는 어딜 갈까 시간입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창밖 풍경을 보면 엉덩이가 막 들썩이지 않으시나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마음이 꽃밭에 가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곳은요,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4월이면 그 매력이 더 폭발하는 곳, 바로 꽃의 도시 충남 태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태안은 사실 1년 내내 꽃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특히 4월은 우아한 목련부터 강렬한 튤립까지 봄꽃의 올스타전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태안에서 먼저 가볼 곳은 국내 최초의 민간 수목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꼽히는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오는 4월 19일까지 목련축제가 한창인데요. 보통 목련하면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하얀 꽃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900여 종의 다양한 목련이 꽃피고 있는데요. 은은한 우윳빛의 백목련은 기본이고요. 한입 베어물고 싶은 달콤한 노란 목련부터 진한 와인빛을 머금은 보랏빛 목련까지 그 색감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평소 연구를 위해 닫아두었던 비밀의 목련 정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전문 가드너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면 마치 동화 속 비밀의 화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련 특유의 진한 향기에 취해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아한 목련으로 눈을 정화했다면 이제는 에너지가 넘치는 강렬한 색채를 느껴볼 시간입니다. 바로 2026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마건포 해수욕장 인근 네이처월드에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세계 5대 튤립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수백만 송이의 튤립들이 끝없는 카펫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즐기는 강한 튤립의 색깔은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식 정원과 세계 도시 테마존, 그리고 대형 포토존까지 마련되어 있어 인생샷 찍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한편 이곳은 밤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태안 빛축제가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낮에는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생생한 꽃의 향연을 즐겼다면 밤에는 수백만 개의 LED가 수놓은 화려한 조명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꽃 구경하랴 야경 보랴 이동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꽃과 빛의 황홀경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행의 마무리는 태안 안면도의 숨은 보석 안면암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산이 아닌 바다와 맞닿은 오션뷰 사찰로 유명한데요. 4월이면 정말 귀한 풍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벚꽃비가 내리는 나무 아래 붉은 동백 꽃송이가 툭툭 떨어져 있는 모습은 그 색감이 정말 독보적인데요. 특히 사찰 앞바다 위에 떠 있는 부상탑을 배경으로 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신비롭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게 할 겁니다. 물때를 맞춰 가시면 바다 위를 걷는 부교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4월의 태안 어떠셨나요? 사실 태안은 이번 4월 축제뿐만 아니라 여름엔 수국, 가을엔 핑크뮬리까지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꽃 구경 후에 근처 포구에서 싱싱한 개국지나 제철 해산물까지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봄날이 되겠죠?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충청남도 태안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바로 편지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고정 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통신, 물류까지 생활 전반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체국에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과 달리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지급 책임을 주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상품의 경우 5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험 상품 역시 비교적 가입 절차가 간편한 편인데요. 복잡한 심사보다는 기본적인 절차 중심으로 가입이 가능해 고령층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알뜰폰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체 통신사가 아니라 여러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통신 3사 대비 요금을 약 30에서 50%까지 낮출 수가 있어 고정통신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오프라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보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등기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장 범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통상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우체국은 약 3,400여 개로 읍면 단위까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우편 기능을 넘어 금융과 통신, 공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단순한 우편 기관이 아니라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상품 구조와 활용 방법을 이해하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하실 때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 한 번쯤은 꼭 확인하시죠? 같은 상품이라도 배송비가 붙으면 망설여지고 무료 배송이면 왠지 더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무료 배송 정말 공짜일까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무료 배송의 구조와 그 안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무료 배송은 과연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까요? 택배는 사람이 움직이고 차량이 이동하고 물류센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즉, 배송에는 분명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배송비를 내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판매자나 플랫폼 혹은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인데요. 결국 무료 배송은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디에 반영될까요? 많은 경우 배송비는 상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비 3,000원이 별도로 붙는 상품과 무료 배송이지만 가격이 3,000원 더 높은 상품은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효과 때문에 더 저렴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전략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결국 우리는 배송비를 따로 내지 않는 대신 상품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무료 배송 구조는 플랫폼 경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빠른 배송과 무료 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막대한 물류 투자와 배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구조나 수수료에 반영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무료 배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끝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품 가격 상승, 묶음 배송 기준 설정 혹은 멤버십 유도 같은 형태로 간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배송비를 따로 내지 않는 대신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료 배송이라는 말은 완전히 공짜라기보다 지불 방식이 바뀐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료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서는 완전히 공짜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무료 배송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용이 이동하고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신다면 한 번쯤은 이 비용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상 속 소비를 조금 더 경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우리 잡학사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리어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데 큰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잡학사전에서 변화하는 일자리 트렌드와 그리고 다양한 직무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